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크라운 심화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여러분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또 우리 홍인희, 김우종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프리덤에 계신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의 많은 CD와 음원으로 또 제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오늘 또 프리덤 리더님들께 또 제가 보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첫 페이지를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첫 페이지를 인생을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지금 5월은 가족의 달이죠. 어제 비 엄청 왔고 오늘도 비가 엄청 왔는데 대전에서 제가 오늘 9시 출발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는데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멀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메란 이 도구가 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노란색, 오늘도 노란색 봤더니 오늘 우리 박은영 리더님도 노란색 입고 계시고 홍인희 리더님도 오늘 노란색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났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표정 어때요? 여러분 제가 또 한 웃음 하거든요. 제가 잘 웃기로 유명하고 또 정말 가장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우리 크로아티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심화영 2023년 현재 당신은 어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웃음,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 거 맞죠? 맞죠? 프리덤은 맞죠? 그래서 저는 현재 진짜 이 도구를 통해서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진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2004년도 제가 아메 19년 차거든요. 2004년도 저는 6월 달에 아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웃음기가 싹 사라진 제 인생.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엄청 크게 중국어 학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20년도 훨씬 전에 여러분 중국어 전문을 학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의 무슨 생각으로 20년 전에 중국어 전문 학원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린 거 아시죠? 여러분 눈이 이렇게, 저희 남편 얼굴 아시죠 여러분? 저희 부부는 딸 둘, 그 다음에 남편, 저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다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느낌 아시죠? 근데 저희 남편도 눈이 제일 많이 처졌어요. 여러분 눈 처진 사람의 이미지가 어때요? 순해 보인다. 근데 여러분 근데요 관상학적으로 눈이 처지면 야망이 있대요. 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엄청 크게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한 번에 200평의 중국어 전문학원을 오픈해서 여러분 진짜 3년 만에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매번 장을 보러 다녔어요. 돈은 하나도 없었고요. 매번 시댁에 가서 과일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반찬 가져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아메를 누가 가져왔냐면 그 눈 처진 그분이 야망 있는 그분이 아메를 가지고 왔습니다.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했던 스피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기가 벽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벽이 센지 내 머리가 센지 테스트 해볼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전력질주에서 벽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진했는데 저 벽이 정말 벽이면 내 머리가 깨질 거고 저 벽이 종이면 통과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메를 했던 19년 전에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벽인 줄 알았더니 커튼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돈 없는 거 너무 싫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두 손 모아서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여러분, 저는 크라운이라는 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지 리더님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너무 가슴에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정말 아메하면 잘 되는 거 맞아요? 정말 성공하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홍지 리더님이 분명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화영씨, 마지막 가난을 즐기세요. 저한테 마지막 가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붙들고 아멘 하고요, 마지막 가난을 즐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저희가 크라운이 됐을 때 저희 딸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오늘 오프닝 해주신 리더님도 캐나다에서 따님이 유학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두 딸도 캐나다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딸이 보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아빠, 저 작은 딸 연진이에요. 우선은 크라운 성취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엄마 아빠 곁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아메이라는 좋은 사업을 통해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해외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제가 항상 말했죠. 엄마 아빠가 제 1순위 롤모델이라고. 저도 엄마 아빠와 같이 항상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크라운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진짜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아메이 하면 애가 잘 크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잘 큽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슨 걱정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걱정만 하시면 돼요. 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은 너무 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저희 가정에 있었던 모든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준호 리더님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고맙다.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완전 심하게 망해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학원을 그렇게 망해주지 않았다면 전 아메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의 교만함이 아마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희망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확신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강력하게 아메를 어필했어요. 그리고 저를 억지로 이런 불편한 자리에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더니 결국은요, 저희가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이 결국은 아메를 만나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년 동안 심화형 비즈니스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면 제가 도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힘들게 그럼 도전했냐?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냥 도전이란 단어와 아메이를 저는 그냥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메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그냥 도전의 아이콘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전의 의미는요, 나 자신에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엄쉬엄 안전하게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불편한 감정하고 내가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19년째 내내 저는 도전하는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이 됐는데 1000만 PB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저는 2004년도 6월 달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쯤이네요. 요때 아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미팅에 억지로 갔을 때, 그때 이렇게 큰 미팅 아니었어요. 조그만 미팅이었는데 거기서 헬로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헬로톡을 하는데 마지막에 헬로톡을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봤더니 코타키나발루 이런 도전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요, 그 여행지가
아메이 여행지가 그 해에 코타키나발루라는 여행지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헬로톡 하면서 다 꼭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해요. 저는 6월 달에 아메이를 처음 시작해서 미팅장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내가 코타키나발루로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스폰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폰서님, 제가 혹시 SP를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1000만이라는 매출액을 시작해서 12벌 내내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코타키나발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폰서님, 제가 혹시 여행 갈 수 있을까요? 5월달이나 6월달에 나온 리더님이 그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여기 다른 분들이 때문에 역시 손을 드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화영 씨, 할 수 있어요?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요? 6월 달에 가입한 제가 3개월 뒤인 9월 달에 SP를 갈 수 있나요? 그리고 12달 내내 파운더스를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와, 여러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우리 스폰서님이 노하우를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가고 싶냐고, 정말 가고 싶냐고. 그리고 이준호 리더님에게 노하우를 얘기합니다. 그 노하우가 여러분 아시죠? 그 눈물에 찬물 샤워 아십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정말 SP를 가고 싶다면 밤 12시를 기다려라. 그리고 뜨거운 물 절대 안 된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라. 그리고 온 집에 불을 꺼라. 그리고 식탁 위에 초 하나를 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다가 SP가 돼야 될 당신의 Y를 적으라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하더라는 거죠. 이준호 리더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고 온 집에 불을 끄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말짱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식탁에 앉아서 초 하나를 켜고 간절한 Y를 적기 시작했어요. 적다가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서 자고 있는 우리 와이프 저를 봤겠죠? 그리고 다시 앉아서 한자 한자 적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파운더스 PT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 저희는 그때 그 힘들 때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저희가 연애를 5년이나 하고 결혼했거든요. 정말 사랑했고요, 매일매일 일수 찍었어요. 근데 제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미워갖고요, 그 따박 따닥 따닥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 있죠. 여러분, 그 소리가 미워갖고 제가요 문 열기 전부터 눈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때 간절하게 왜 내가 SP를 가야 될지, 왜 내가 파운더스 PT가 돼야 될지를 여러분 한자 한자 적었던 그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시작이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블X 성분도 몰랐어요. STP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그게 힌트예요. 가고 싶었다, 하고 싶었다, 정말 원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6월 달에 사인했지만 저희는 9월 달에 SP를 해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 2SP를 해야 되는 달이 찾아왔어요. 10월 달.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죽기 살기로 9월 달에 SP를 해낸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 됐는데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거죠.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안 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으면 하게 돼요.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SP도 해냈습니다. 와, 스스로도 박수를 엄청 쳐줬죠? 그런데요 세 번째 달 GP달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GP달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스폰서님, 상담 요청. 세 번째 달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영 씨, 원래 GP 제일 어려운 달이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도 어려우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웠대요.
아, 원래 GP는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아, 원래 어려우니까 그냥 어려운 달로 생각하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3번째, 4번째, 5번째 달이 왔어요. 와, 매일 마지막 날 12시가 돼야지 마감이 되던 저의 1000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6번째 되던 그 달, 플래티늄이 되던 그 날 저의 네트워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였냐면요, 90, 11, 12, 1 그때까지도 그렇게 어려웠던 1000만 매출액이요, 플래티늄 되던 달 25일 날 1000만이 자연스럽게 딱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1000만 PB 때문에 걱정했던 적, 고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만 PB는 그렇게 해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하고 못 가겠어요, 어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좀 다져서 가야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19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잘했던, 심아요, 제일 잘했던 한 개만 한번 꼽아봐. 너 뭐 제일 잘했어? 그러면요, 그 힘든 순간에 9월, 10월, 11월, 12월, 1, 2 스트레이트로 6번을 붙여봤던 그때,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결국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까지 가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때문에 그 6번을 내리 힘들었지만 붙여냈던 그 에너지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사파이어도 에메랄드도 다이아몬드도 어쩌면 크라운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안 될 거라고 믿지 말고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1000만 PB를 완성하고요, 1000만 PB를 복제시켰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1000만 PB가 쉬워졌고, 그 1000만 PB가 결국은 모든 핀을 결정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업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저의 행동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했냐면요, 제품에 대해 내가 달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태교를 제가 노트를 쓰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죠? 베이비. 그래서 여기 제가 밤마다 제품 노트를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제품 공부를 했더니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메 사업이 되기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호 리더님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아메 사업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쇼도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준호 리더님이요, 그 당시에 완전 MP3, 그 당시에 테이프예요. 정말 정말 꽂혀있던 테이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어떻게 하냐면 틀어놓고 워드를 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 베낍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요 그대로 베껴가지고요, 했습니다까지 그대로 쓰고요, 하하하하 웃음소리까지 다 워드 타이핑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업 설명이 언제였냐면 스포서님 앞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요, 집에서 얼마나 이준호 리더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걸 많이 봤는지요, 그날 사업 설명하는 날 제가 딱 들었는데, 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똑같이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달달달달 외웠던 그것 때문에요,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면서 정말 전국 팔도를 다니는 정말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무엇라도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싶다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진짜 프로가 되는 거, 내가 정말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잘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전 정말 미팅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큰 미팅에 아이들 출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서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미팅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아이는 어차피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어서 일단 대전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혹이 있죠, 아이. 제가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슬링이나 뭐 예쁜 것도 많은데 제가 포대기에 애를 업고 여러분 버스에 올라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스의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리라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가봤자 너 힘들어.
어차피 미팅 못 들어. 그리고 애도 고생한다. 안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 그 미팅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포대기를 엎고 그냥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미팅을 갔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입장 불가. 저는 문 바깥에 서서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전 이때까지 제가 들었던 미팅 중에 저를 가장 감동했던 미팅이 언제냐 하면 그날이에요. 문틈으로요, 사람들이 화장실 간다고 나올 때 문이 조금 열리죠, 여러분. 그러면 들으려고 막 이렇게 그 몇 마디, 그 몇 단어 들리지 않는 거기에요, 저는 너무 진짜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 미팅은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팅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하기 위한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팅 1번부터 10번까지가 미팅이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파트너들이 미친 미팅의 달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리더님이 오셨는데요, 그 당시 서울에서 우리가 미팅할 때예요. 근데 8시 미팅하면은 한 9시 반, 10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퇴근하고 오면은 애프터 할 시간인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애프터 할 시간이면 여러분, 미팅에 오는 게 맞나요? 안 오는 게 맞나요? 프리덤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온다 1번, 안 온다 2번. 정답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애프터 할 시간이면 굳이 올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1시간 반이 걸려서 지하철을 타고 미팅장을 옵니다. 그리고 애프터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반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파트너들이 한 명 한 명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메 사업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런 파트너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사업의 원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원칙 중에 저는 가장 베이스가 정말 미팅에 대한 원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 없이 편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의 대가 지불이 첫 번째 뭘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죠. 믿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왔으면서도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되는 게 확실해,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잘 될 거야, 난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커지면서 나의 사업도 성장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중요한 대가 지불의 하나가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견디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견디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죠. 계속 지키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저는 그것이 마음의 대가 지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CCHH. 제가 예전에 사업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스폰서님한테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이러더라고요. 리더님이 제 핀이 되면 이해할 거예요,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의 그 핀이 되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런 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CCHH를 제대로 하는 게 또 대가 지불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반복. 저는 아메이가 난이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이고, 이 안에서 누구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하는 거, 그냥 계속하는 거, 계속 하는 거, 계속 만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초대하는 거, 저는 그것이 아메 사업의 성공의 대가 지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사람 아니니까 아니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웠거든요.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철철철 넘쳐서 그 사람의 나와 마음이 합쳐졌을 때 그 사람 뒤에 250명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열어 나갔을 때 그때 분명히 성공이라는 것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팀워크. 예.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예.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내는 거죠.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 꽂혀있는 책이에요. 책 이름 한번 읽어보실래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제목 아니에요? 제가요, 이 책을요, 저희 파트너들, 그 다음에 저희 그룹에 엄청 많이 얘기해서 품절시켰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기에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유작이거든요. 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폴레옹 힐은 진짜 천재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다수의 실패자들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해놓은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래요, 그 한계를. 그 한계가 뭔가 봤더니요,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래요. 내가 될까? 과연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나를 의심하는 거 있죠. 그리고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못하는 그 자기 한계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요, 이 나폴레옹 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가진 최악의 질병이 있대요, 여러분. 헉, 뭘까? 암인가?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질병이 여러분 망설임이래요. 망설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최악의 질병이래요.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망설임. 그 망설임이 결국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성공 못하게 할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마의 인터뷰가 나와요. 악마가 진짜 악마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다른 자아하고의 인터뷰예요. 그런데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두려움을 싹 스며들게 해서요, 결국은 의심하게 만들고요, 스탑하게 만든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개인별 성공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박 아이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별 성공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성공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좀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별 성공 공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열정이래요.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얼마나 지금 미적지근한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큰가. 네. 내가 지금 아메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개인별 성공 공식, 여러분 보세요. 플러스예요. 열정 플러스, 도대체 이게 뭐냐? 재능? 오, 뭐야, 드디어 이게 스펙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 개인별 성공 공식의 재능은 뭐냐면 반복의 힘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아메 안에서의 재능은요,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 재능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정도 내가 높이면 되는 거고요, 재능도 내가, 그쵸,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는 거는 플러스, 값이 작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곱하기 2개가 뭘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이 책에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유레카! 우와, 대박!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 진짜 맞아요. 이 세 번째, 이 곱하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행동.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행동.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혼자의 열정과 나의 혼자의 재능으로요, 보통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열정, 그다음 내 행동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 곱하기 1개가 더 뭘까?
저 곱하기 한 개가 과연 뭘까? 근데 여러분, 이 곱하기 한 개가 뭐냐면요, 바로 협력자예요. 와,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 아메이 사업했나 봐요. 협력자예요. 내가 누구와 협력자가 나에게 제로면 여러분 이 공식은 제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100의 에너지로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협력자가 제로면 이 공식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협력자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스폰서님?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소비자? 여러분의 부모님? 그죠? 누구나 다 될 수 있죠. 저는요 이 협력자라는 단어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신념인데요, 이 신념을 나폴레옹 힐은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열정과 내 재능은 더하기에 불과해요. 거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동해도요 한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개인차가 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공식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바로 이 협력자라는 거예요. 협력자. 이 협력자의 값을 높이는 게 결국 아메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항목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스폰서님이라는 협력자가 계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스폰서님은 어떤 분이 좋은 분이에요? PB를 팍팍 올려주고 막 만나면 후원을 싹 해주고 만나면 막 쇼더 플랜에서 바로 사업자 만들어주고, 그래 여러분 좋은 스폰서님이신 거죠?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런 스폰서님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저는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폰서란 존재는 나를 아메를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100점, 더 이상은 해주시 않아요. 그 해주는 건 덤이죠, 덤. 그냥 나를,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100점. 저에게는 우리 홍진 리더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시죠. 저는 사실은 우리 홍진 리더님으로부터 홈미팅을 한 번도 지원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폰서님은 서울에 계시고 전 대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저는 이 큰 울타리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크라운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협력자의 제 첫 번째 조건, 우리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저희 파트너들의 과거 사진을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촌스럽고요.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메 사업을 만났을 때 저는 마티즈를 끌고 다녔고요. 우리 파트너는 모닝, 프라이드, 아토즈 다 이렇게 경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전화 와요. 스폰서님, 고가 올라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어떡해요? 지금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났어요. 막 이런 저. 정말 너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진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희 파트너들이 꿈 하나 가지고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영, 너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 현재 저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저는요, 나 19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요, 아메 하나면 다 채워졌어요. 아메 하나만으로도 내 에너지, 내 마음, 모든 게 꽉 채워졌던, 아메 하나에 정말 올인했던 그때, 가장 뜨거웠던 그때, 저는 그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근데 정말 저희 파트너들이 이 아메를 통해서 인생이 한 명 한 명 변하기 시작해서 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를 시작했고요. 다들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다들 그 당시는 너무 어렸죠. 20대부터 30대 뭐 엄청 오밀조밀 그렇게 모여서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들이 저에게는 협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함께 으쌰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협력자가 한 명 한 명 느는 이 파트너들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요, 눈 쳐주신 분, 이분. 이준호 리더가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가정에 아메이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에게 가장 큰 협력자는 이준호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진짜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요,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느 자리를 선호합니까? 식당에 저렇게 좀 구석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근저 있죠.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아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센터에 딱 앉아요. 아메가 막 보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나 아메 사업한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진짜. 그 열정 때문에 저는 어쩌면 초기에 제가 이 사업을 잘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의 정말 강력한 협력자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하형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팀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파트너가 있어도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다면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저는 크라운 심하영이라는 사업자의 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크라운이 될 것을 꿈꾸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크라운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크라운이 돼야지. 내가 카운슬 멤버가 돼야지. 이렇게 도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매해 제 아이콘이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크로아티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크라운이 되어서 이제 무대에 같이 올라갔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남겨봤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크라운을 품게 됐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들 여러분 너무 크라운 어떻게 갔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갔을까 과연. 제가 크라운에 가려고 봤더니요, 제 모든 파트너들이 작년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12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1번 어렵다, 2번 쉽다. 여러분, 작년에 피넬 같은 모든 분들이 유지를 하고요, 새롭게 U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는 분들이 1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하는 리더님이 1년 만에 수석을 가는 거랑 똑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리더님, 제가 우리 요번에 이준호 리더님과 제가 크라운에 도전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리더님들이 저도 막 파운더스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크라운 엠버서더 가는 줄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막 가겠습니다. 막 다 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가 같이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제 사이드에서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근데 결국은 그 20명들 중에 한 15조 정도가 U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서 제가 파운더스 트리플과 크라운이라는 핀 두 가지를 성취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걸 입 밖으로 내잖아요. 그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분 계시잖아요. 내가 짜잔하고 보여줘야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건 어렵고요. 일단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보셔야 돼요. 제가요, 크라운을 품고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크라운. 제가 인스타에도 크라운. 어떻게 하면 크라운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라운. 제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상황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일단 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너무 두렵죠, 여러분. 왜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제가 파운더스 PT 가봤잖아요. 정말
9월, 10월, 11월, 1, 2, 3, 4, 5, 6, 7, 8 이렇게 12달 내내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예전에. 그런데요, 이 두려운 마음을 그런 파트너들을 약 20명 정도와 함께 유로, 파운드 스플릿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풍문 있잖아요. 아유, 해보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해보지 뭐. 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이 두려운 마음을 뚫는 백신이 바로 믿음, 용기, 그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는 여러분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대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필요 없어요. 두려울 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 저한테 필요할 때가 바로 용기예요. 그 두려웠을 때. 그 두려움이 필요해진 후에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용기라는 건. 용기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 막 꼬여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더라고. 맞다.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뭐가 용기가 필요해. 필요 없지. 그리고요, 용기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에서 정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요, 기다렸다가 나 용기야, 지금이야, 지금 들어와 그런다고 용기 들어오는 거 아니더라고. 진짜 내가 막막하고 진짜 두렵고 진짜 어렵고 내 네트워크가 좀 만만케 안 느껴지고 내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심화영의 크라운에 제가 포커싱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You Found Us 플래티늄 20조에 포커스한 거예요. 파운드스 플래티늄 20조를 만들어내서 그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용기가 더 커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크라운 노하우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요, 팀워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팀워크밖에 답이 없어요. 성장의 노하우는 여러분 하우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팀워크요. 팀워크가 전부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관계의 승리가 진짜 승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요, 도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파트너와 나와 마음을 맞추는 거에 80% 집중했어요. 100을 해야 된다면 100 중에 80을요, 마음을 맞추는 거에 제가 힘을 모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맞추는데 에너지를 80을 썼더니요, 나머지 20은요 저절로 채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이 뭐예요? 뭘 하셨나요? 하우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우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맞추기예요. 그 파트너와 내가 마음이 딱 맞춰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략과 전술은 어쩌면 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평정심.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파트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려우세요? 저는요, 감정의 기복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막 될 것 같아요. 스폰서님 될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난리 났어. 내일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정심을 갖는 거. 언제나 내가 이 중간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진짜 뜨거운 열정은 과연 뭘까? 막 뜨거워서 뜨거워 막 두문불출하는 것이 물론 열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열정은 계속하는 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그것이 진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손해보는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리더는 관찰력이 필요하죠. 내 파트너들의 뒤통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뒤통수에 표정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웃는 표정, 우는 표정, 고개 숙인 표정, 화난 표정 다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입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거든요.
저희 두 딸의 이름은 유진이, 연진이. 다 눈이 처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해줬습니다. 네, 저는 쌍꺼풀을 하지 않는 눈인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 딸 3살 때 아메를 시작했어요. 작은 딸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요, 사실은 생일 파티 잘 못 해줬어요. 이 생일 파티, 이 케이크도요, 할머니 집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행사할 때, 학교 졸업식 운동에 참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애들이 씩씩하게 엄마 괜찮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제가 2주간 캐나다로 아이들과 연말연시를 보내려고 캐나다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정말 돈을 쓰러 작정하고 갔어요. 돈을 쓰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다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뭘 원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딸 8살 때 작은 딸 5살이에요.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미 갔을 거예요.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큰딸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유진아, 동생 어린이집에서 좀 데리고 오는 것 좀 네가 맡아서 해줘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딸이 8살인 딸이 5살인 그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일을 아이가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봤더니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얘기했어요. 차가 오면 무조건 벽에 붙어. 그리고 차가 없으면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아이를 미행합니다. 따라가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동생을 혼자 갈 때는 이제 가는 거죠. 동생 데리고 나왔는데 차가 쫙 점처럼 보여. 쫙이 보여. 근데 갑자기 연진아 벽에 붙어. 뜨라박 웃는 거야. 그리고 차가 싱 지나고 나면 다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오고 이런 일들 했어요. 그리고 홈미팅 하면 그 당시에는 집에서 미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많은 파트너들의 아이를 많이 봐줬죠.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큰딸이 해줬던 게 참 많아요. 근데 요번에 대화를 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그때 힘들었어. 나 그때 엄마 외로웠어.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와서 그렇게 챙겨주고 우산 갖다 주고 하는 거 나 되게 부러웠어. 엄마 나 그때 어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할 때쯤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 그때도 그렇게 할게. 나 그렇게 할래. 엄마 왠 줄 알아?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야. 저희 딸이 완전 금융치료의 수혜자거든요. 원하는 걸 더 하고 삽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맨날 얘기해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이유진이다. 저희 딸 얘기해요.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렇게 할게. 지금 자기 너무 괜찮다는 거죠. 너무 만족한다는 거죠. 왜요?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엄마 나 그렇게 할게. 이게 우리 아이의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매일 밤 거의 파인다이닝을 다녔어요. 제가요 2주 동안에 여행 경비로요 일반인의 연봉을 쓰고 왔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작정하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주 동안에 5천을 쓰고 왔어요. 제가 그런 여자예요. 제가 여러분 저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인다이닝을 거의 매일 다녔어요. 근데요 우리 딸에게 두 딸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제가 처음으로 그날 저희의 연봉을 오픈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엄마 아빠의 소득이 이 정도 된다. 애들이 엄마? 정말? 우리 큰딸은 뭔가 느낌이 왔었기 때문에 막 긁었고요. 작은 딸은 소심해가지고 엄마 햄버거 하나 먹어도 돼요? 막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요 우리 딸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얘기 잘 들어. 이제 니네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못하는 건 없을 거야. 너희가 돈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일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는 다 준비해놨어. 니네는 이제 그 원하는 모든 거, 니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해. 다 해도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엄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요, 잊지 못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제가 한 동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곳은요, 놀이터가 좀 한 동짜리 아파트 놀이터도 여러분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맨날 복도에 돗자리를 걸고 놀고 있었어요. 5만 원짜리도 못 해주던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사업 정말 하나 잘한 대가로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은 주인공이 됐어요. 애들한테요, 어깨 펴! 어깨 펴! 이런다고 어깨 피는 게 아니에요. 어깨 때린다고 어깨 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 어깨를 펴주는 건 부모의 준비된 능력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아메하면 애들 잘 크나요? 100% 잘 큽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해내시기만 한다면.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집 마스터키입니다. 저도 1남 4녀 딸 많은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전 지금도 한이 맺혔잖아요. 여러분, 저희 비슷한 나이대는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정말 유행했던 바지가 하나 있어요. 고리 바지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새 거를 사준 적이 없어요. 이 고리 바지 이렇게 체조선수처럼 이렇게 끼우는 거 있어요. 제가요, 그게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엄마 한 번만 사달라고, 비싸지도 않는 그 바지를 한 번도 사주지 않았어요, 제 엄마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앞에도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저는 맞는 키가 됐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돈이 없대. 가자. 내가 다 살게. 어디를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전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인테리어를 제가 싹 다 해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겨울에는 딸기는 겨울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겨울에 사다가 갖다 주면 저희 아빠가 그렇게 연세가 드시더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우셔요. 내가 이 귀한 것을 하면 또 아빠가 이렇게 눈물을, 제가 아빠 울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빠가 막 우셔.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VIP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제가 걱정 많이 하는 딸이었거든요. 잘못될까봐. 예, 안정적인 학교 나가지 왜 암에 사업하냐고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맞는 키예요. 저희 시댁도 저희 친정에도요, 편찮으셔도 걱정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 없습니다. 예, 제 동생이요, 예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사표를 냈을 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신분 하락을 할 수 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표 냈더니, 제가 암에 사업한다고 사표 냈더니 제 동생이 언니 어떻게 신분 하락을 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제 동생이 바라볼 때 아메가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동생이 이래요. 언니 언제 12월 달 일시불이 언제 나온다고? 언니, 제 동생이 좀 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거든요, 요새. 네. 네, 여러분, 진짜 우리 1남 4녀 중에 저는 마스터키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걸 멈추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요. 믿는 걸 멈추죠? 희망이 끝나요. 배려하는 걸 멈추죠? 사랑이 끝나요. 관계도 끝나요. LOS도 끝나요. 나누는 걸 멈추죠? 그러면 우정이 끝나요.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후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후회는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데 안 배웠어. 배우지 않은 후회가 여러분 첫 번째 후회라고 해요. 두 번째 후회는요, 좋은 벗을 만나고도 사귀지 않은 후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요거 별표 5개입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고도 잡지 않은 후회.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혹시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마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누구와 함께 하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나를 아는 거. 예, 여러분, 사람이 가진 최고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래요. 근데 나를 아는 게 너무 어렵죠? 예, 나를 아는 거. 세 번째는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에 담대해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나와 어울리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 도대체 나하고 맞는 방법이 뭘까? 수많은 하우투 중에 나랑 딱 맞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또 이 비즈니스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에 오래 머물리지 않는 거. 너무 힘들면요 그냥 패스. 순간순간 그 순간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한 거, 용기에 대한 거 이런 얘기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곧 희망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두려움은요 도전하는 용기가 된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된다. 그리고 실패에 맞설 용기가 되는 게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꿈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돈을 더 벌어야지라는 꿈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뭐냐면 사실은 초기에는 아이들이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멋진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겁났거든요. 아이들한테 정말 그 돈 없는 삶이 그대로 정말 그 돈 없는 그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부모의 사고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상속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게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저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저를 바쁘게 하는 거, 저를 뛰게 하는 거, 그건 바로 파트너인 것 같아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어렵지 않기를 그렇게 정말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아니 크라운이신데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좀 동기부여 안 되나요? 너무 바쁘면? 근데 여러분 저는 선택적 바쁨이에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달 제가 다 빨간 글자로 바꾸고 저는 저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해도 그 누구도 저한테 안 돼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적 바쁨을 저는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잘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여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제가 프리덤에 제가 또 이곳에 왔고 또 한국아메에서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프리덤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신 그룹에 계시고 이 좋은 시기에 함께 속도를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짧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대신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오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이때 박수 치셔야 됩니다. 박수 치세요. 네, 여러분 망설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뭐 하래요? Just do. 그냥 해.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짧았는데 너무 임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는 줄어듭니다. 꿈을 놓치지 마라. 꿈이 있는 새는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여러분 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꿈은 깃털이 하나만 있어도 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언제나 가장 좋은 탈출 방법은 여러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일단 해보는 그 시작이요. 결국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을 시행착오로부터 줄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메이 제가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아메이 사업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예전에 랩업 하실 때 그런 표현 하셨어요. 집구석에서 나가.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 일단 집구석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100% 공감했어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고 그냥 하고요. 만나면 정성을 다하고요. 끝까지 하면 되는 게 이 사업의 비밀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아무리 사업을 했지만요. 이 일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일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하면 된다 이런 말 있죠. 진짜 맞아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에요.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문장 붙들고 19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김종수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다 똑같다. 전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몇 살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거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동일한 일을 반복할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 멋지게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똑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게 미리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미래야. 네. 정말 비도 오고 이렇게 긴 시간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거든요. 짧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기뻤고요. 여기 계신 우리 프리덤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진짜 눈부신 미래야 얼른 와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멋지게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멋진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